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 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현재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이 15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5,475일을 얼굴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물려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식당 운영 방법을 배워야 힘들지 않다면서 저를 설득시키셨죠. 제가 살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딸 둘 낳고 환경에 맞게 육아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삶을 보내왔었는데 시부가 음식 배달을 나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불행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제일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남편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결혼을 해도 철이 덜 들어서 언제나 시부에게 욕을 먹고 살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잡아주셨지만 더 이상 시부가 곁에 없어지니 남편은 고피가 풀린 듯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시모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매일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 눈에 가시 같은 시부가 안 계시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었어요.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되는데 꼭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노름은 당연했고 술집 여자들과도 거침없이 놀면서 시부에게 억제당했던 걸 해소라도 하는 듯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왔었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시모 혼자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었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려주며 현실에 놓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아왔었고 딸들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자기 아빠를 창피해하면서 거리를 두었어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한 달이 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남편은 한 달이 지나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식당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남편이 또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변화가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질려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일 좀 신경 쓰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야 너무 좋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이틀 도와주다가 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째 식당 일에 신경 써주고 있잖아. 당신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엄마와 당신이랑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홀 좀 봐줘.
남편의 행동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조금의 변화에도 너무 고마웠었어요.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시모와 저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자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로잡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꿈만 같았던 삶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방심할 때 또다시 일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데리고 가고 시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삶이 저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건지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남편의 행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어서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6개월간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거야.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한 번쯤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려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만 살 길 찾아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동안 즐거웠다니.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건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적당히 해줬으니 그만 미련 버릴 수 있잖아? 언제까지 빈대처럼 붙어 있을 건데?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뒤가 깔끔해야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작정 당신이랑 이혼을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내치는 건 나도 조금은 미안해서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시간을 투자한 것뿐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지만 당신한테는 꽤 좋았잖아? 언제 이런 감정 느껴보겠어. 그래도 내가 너 데려왔는데 남편 역할은 한번 해줘야 나도 찝찝한 느낌 없앨 수 있고 너도 내가 좋았던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원하는 조건은 웬만해서 맞춰주도록 할게.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 당신은 나와 이혼을 하려고 보인 행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바로 내치기는 미안해서 잠깐 놀아준 것뿐이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애들한테는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야? 맨날 아빠가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애들과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좀 잘해준 것 뿐이야. 좋은 아빠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앞으로 살면서 그 기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아빠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혼하겠다고? 정말 너처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6개월간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지금 임신했어. 오늘 가족들 전부 모여서 외식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먼저 털어놔야 되겠네. 이제 어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생겼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한테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어쩜 당신은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인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쩔 수 없네. 뱃속에 있는 아이 것까지 양육비 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전부 다 듣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아랫배에 심각할 정도로 통증이 생겨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부추기며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6개월간 보였던 모든 행동들과 자상한 웃음들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 한쪽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 주었어요.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지 바로 사인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황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상관도 없는데 왜 식당에 붙어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무슨 계획?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해 줬잖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양육수당으로는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뱃속의 아이도 한창 자라고 있어서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걱정된다고 한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너 당장 안 나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당신은 내 인생 말아먹다 못해 짓뭉개 놨는데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어차피 남남이라 더 이상 주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막을 필요는 없잖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세요? 네, 수혜 씨. 저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먼저 무너지고 싶은지 보고 싶은 거냐고. 직원 주제에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갈 작정인 거니? 요즘 얘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 가니까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굳이 오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와서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유산기 핑계로 남의 식당에 와서 편히 놀고 먹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 꼴 볼 것 같아?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서 불판이나 닦아. 아랫배의 통증이 멈추지 않아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심하다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제하고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모는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내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게 입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였어요. 시모도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남편이 그날 식당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유산기가 있다는 저를 조금도 배려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분노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에 남편이 유산기 핑계로 편히 놀고 먹냐며 밥값은 하라고 주방에 있던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면서 저를 발로 밀었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넘어지면서 아랫배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불판 닦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제 품에서 멀어지고 말았네요.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을 모르는지 병원으로 쫓아온 남편은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원래 유산기가 있었다며. 걔는 원래 갈래였던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뽑아내고 있어?
당신도 솔직히 많이 버거워했었잖아. 안 그래? 40대 중반이 넘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미련한 거야.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양육비는 굳어서 다행이네. 지금 애들이야 5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라 크게 부담이 없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 뿐이야. 대신 병원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었어?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잃으면 울부짖는데 당신은 차라리 잘 됐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법적인 절차대로 당신을 상대할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래.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무슨 이깟딜로 법을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시몬은 남편을 붙잡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며 못 나가게 막았지만 남편은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시몬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결국 태어난 저는 남편에게 죄를 물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서 임신을 하고 있던 저에게 보인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단골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어 주셨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자 불안해진 남편은 저와 좋게 합의를 보기 위해 꽤 많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말 실수였다니까. 남들 말은 절대 믿지 마. 나랑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2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줄게.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소?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아, 이번에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 변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어머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뭔지 알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등기야. 이 안에 서류를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나한테 명의 이전하겠다는 서류거든. 내가 하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 서류를 등기로 붙였더라고. 당신이 한 행동들과 그동안 내가 며느리로서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 보상이라며 주신 서류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온 당신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시겠지. 당신한테 넘어가면 당장 팔아서 사리사욕에 채울 거 아니야? 그건 건들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식당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너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
알겠어? 우리 집안이 그 식당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너까지 꽤 감히 가져가겠다고? 당신 빼고 모두가 힘들게 이끌어온 식당이지. 힘들게 벌은 돈 당신이 그동안 다 빼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내가 식당 주인이자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식당은 절대 건들지 마. 내가 만약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식당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있던지 처분이 되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불안 속에 떨게 만들 거야. 저는 시모가 저에게 주신 식당의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치맛자락에 매달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여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받고 올 테니 식당은 제발 놔두라며 돈 날 구멍이 없다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는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식당 명의 이전 서류는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으려 하지 않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고 식당을 처분한 다음 그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길 원하셨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가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셔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처까지 바꾸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개차반 같은 성격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징역을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혹시 저처럼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에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 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뒷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2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2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